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에서 MBT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 경험을 중심으로 나눠볼까 해요. MBTI 검사가 보통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이해하는 도구로 워낙 경험 베이스도 탄탄하게 쌓여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세팅으로 꼭 검사해야 되는 검사로 권유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이제 내담자분이 그 검사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짧지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에서 한 4달 정도 실습을 했었는데, 아주 짧죠? 여기서도 풀 배터리라고 해서 병원의 진단과 처방, 치료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환자분들에게 현재 어떤 적응 정도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기저에는 어떤 정신적인 무의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리 검사를 풀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면적 인성검사라는 MMPI-2, 또 SCT, 문장 완성 검사는 아주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건 또 상담센터에서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지적으로 드러나는 면 기저에 있는 무의식을 알아보기에 되게 좋은 투사 검사, 예를 들면 집, 나무,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는 HTP 검사나 르르샤흐 검사라는 게 있어요. 뭐 잉크 반점을 떨어뜨린 이런 카드들을 보고서 떠오르는 연상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는 검사인데요. 이런 검사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기본 세팅이 한 환자분당 적어도 10개 이상 15개씩은 보셨던 것 같아요. 또 그분의 증상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들을 추가해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양적으로 뭐 신뢰도나 타당도가 잘 마련된 검사들을 중심으로 뭐 임상심리계, 또 정신건강의학 이렇게 서로 잘 협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할 만한, 또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하는 이유가 그 환자분의 증상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것 하나로 단정 짓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우울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우울만 하더라도 또 우울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평가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MBTI 검사는 그런 심리검사 도구로는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활용되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누군가의 기질이나 성격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MBTI 검사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원형이 있다고 보는 분석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타고난 원형이 있다고 보는 건데, 검사에서 그 사람의 선호 경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그 성격 유형, 뭐 16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 성격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또 다른 심리 위계들의 역동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뭐 척도 하나만 달라져도 이렇게 심리 기능이 달라지는데 이거 믿을만 한가, 이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경험상 워낙 MBTI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검사다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MBTI는 과학이다. 그래서 제가 나눴던 경험을 중심으로 짧게 MBTI를 어떻게 상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검사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은밀하고 개인정보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로 제 사례나 아니면 또 자발적으로 사례를 공개해 주시는 분들, 또 제가 허락을 받은 분들의 사례를 공개해야 돼서 좀 각색을 하거나 아주 일반화하고 유형화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떠오르는 사례는 남자분 2분의 사례인데, 2분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도 상담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담이 이런 작업이다라는 얘기를 그 내담자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합의를 했는데도 꾸준히 오시면서도 계속 솔루션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상담자로서의 소명이나 이상에는 이런 제안이 맞지 않는 거고, 이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나의 임무인데 왜 답을 달라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답답해서 그때 MBTI를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ISTP 유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ISTP였고 다른 한 분은 INTP셨습니다. 이 ISTP와 INTP는 S와 N, 나무 숲 중에서 어떤 정보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지 그거에 핵이 있잖아요. 뭐 두 개의 차이긴 하지만 두 유형은 공통점이 주기능이 TI입니다. 이 TI라는 기능이 주기능일 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효율을 무한 추구해요. 어떤 사고를 안으로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기 때문에 내면에서 겉으론 드러나지 않아도 무한한 사고의 연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상황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 뭔가 이 지름길?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고찰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내면에서 끝도 없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정리가 돼야 마음이 후련하고 그것이 해결돼야만 진짜 공감받았다고 느낀다. 결국 그것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있느냐. 이런 솔루션을 찾게 되는 게 이분들의 타고난 주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초심 상담사였을 때 너무너무 상담이 안 돼서 상담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뭔가 공감을 계속 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셨다 보니 정말 지치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이런 저는 나름대로 진지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공감이라는 게 꼭 어떤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공감은 아니구나. 이분들에게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공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게 됐어요. 하나는 이런 ISTP나 INTP 같은 효율적인 방법, 솔루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단기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아주 무의식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족관계에서 받은 상흔이라든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아주 내밀한 욕구들 그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이건 안 좋을 수 있고 심지어 폭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합의를 또 하거든요. 누구씨 이런 점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얻으셨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다. 하지만 이런 면들은 또 이런 당신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면도 살펴보면 나는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또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후에 상담이 잘 되는 걸 또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분들도 되게 웃겼던 게 회기가 뭐 예를 들어 10회기에서 11회기로 넘어가는 차였는데 제가 전략을 11회기에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방법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좀 상담이 되는 것 같다고. 예전에는 그냥 상담자가 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줄로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왜 이렇게 상담이 안 될까라는 고구마 같은 마음이 확 풀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되게 좋아하셨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공감이라고 하면 감정, 정서라고 하면 막연하게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상담의 이론 지향, 다시 말해서 인간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학문적인 견해가 상담사마다 저마다 있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담자가 원하는 것,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과는 저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떤 감정 수준에서 같이 내려가서 그 에피소드 속에서 그분이 힘들었을 과정을 살펴보는 것들은 상담에서 아주 공통적인 방법론이지만 그렇지만 좀 세밀한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상에서는 효율적인 솔루션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것들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분이 공감을 받았다고 느낄 만한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상담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MBTI가 그런 면에서는 그분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간간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물론 뭐 MMPI-2나 SCT나 투사검사, TCI 이런 검사들도 아주 활용을 많이 합니다. MBTI 검사하면 자칫 내가 그런 유형으로 정해져서
그런 유형으로 나를 볼까봐 우려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저도 그 유형대로 그 사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사람마다 기질로서의 MBTI 특성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도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도 그렇다 보니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상담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 전문가 이런 분들도 잠정적인 진단 가설로서 그것들을 또 수정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잘 진단하고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가와 주시면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MBTI에서도 기질을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요. 그 중에서 NF, NT 이런 기질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 혹은 NT에서 더 나아가서 NTP 이런 유형을 가진 내담자분들을 대하는 방식도 또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또 내담자분들을 많이 만나가면서 나름대로 축적된 데이터로 더 유연하게 그분에게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상담하면 마치 굉장히 감정 자체 덩어리로 가득한 작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 한 몇 주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MBTI에 관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고 공감이 되는 부분 혹은 공감되지 않는 부분 또 질문이 드는 부분 같이 나눠주시면 더 얘기가 유익하고 재밌고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시간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